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가겠습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우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하자, 흠을 얘기합니다. 흠이 있다.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의사의 흠결이 있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쳤기 때문에 또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거죠. 자, 을이 갑에게 기망행위를 해요. 기망행위가 뭐죠? 기망. 속이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갑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기망을 당했으니까 피기망자. 을은 뭐라 그래요? 기망행위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망행위를 해서 을이 갑을 속여서 갑이 착오에 이르게 됩니다. 착오에 이르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착각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 그러면 결국 이 착각에, 기망으로 인해서 착각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갑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니까. 왜?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을이 갑의 생각을 지배해서 속여서 그래서 착오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착오는요, 우리가 백구조에서 말하는 착오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포인트가 지금 기망행위라는 속이는 행위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구조에서 말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는 취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백구조에서는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그 순수하게 갑이 착오한 게 아니고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착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얘는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역시나 기망이 아니라 강박행위를 해요. 강박행위는 강한 협박이에요. 강한 협박. 협박이 뭐라 그랬죠? 협박 아니야. 협박 뭐예요? 협박이 뭐야? 네?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표현해요. 겁주게 하는 행위예요. 겁을 먹게 해서 갑이,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가 공포심을 유발한 강박행위자다 그러면 쟤는 피강박자가 되겠죠. 협박을 받은 사람. 협박받아서 공포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 자신이 한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피기망자나 피강박자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기망이나 강박은요, 2단계의 고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고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면서 하는 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과실 그래요. 과실.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과실은 실수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고의로 했다는 말은 일부러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 발생을 예견하면서. 뛰어가는 사람 다리 걸어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예? 자빠지겠죠?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죽거나 다치겠죠? 그걸 예견하면서 했으면 그거는 고의고, 예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의 고의에 의해서만 사기나 강박이 적용이 된다. 그럼 과실로 기망이나 강박이 있을 수도 있죠. 예컨대 을이 실수로 갑에게 잘못 알려주어서 갑이 그 토지를 실수로 개발되지 않는데 개발된다고 잘못 알려주어서 갑이 개발된 것이라고 오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샀단 말이에요, 토지를.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과실로 인해서 사고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건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2단은 뭐냐면 지금 한 단, 두 단. 이게서 2단계라는 거예요. 두 개의 고의.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하지 않은 기망 이걸 따지는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사건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변칙 세일.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다. 그러면 이건 위법한 강박에 해당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권리 행사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부정한 이익, 요걸 포인트로 두셔야 돼요. 부정한 이익이 들어가면 위법합니다. 비록 뒤에 가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있더라도 그게 어차피 이익 취득, 부정하게 이익 취득할 목적이라면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권리 행사의 측면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부정한 이익을 포인트로 두어서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근데 위법하지 않은 기망이나 강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이건 위법하지 않다는 거고, 또 다소가 높은 금액을 허위로 시가라고 고지했다. 그럼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상품의 선전 광고 이런 것들도 위법하지 않다.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했어도 이건 위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서 수익률 20% 확정 지급,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과대 광고죠. 그렇더라도 이러한 과대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상품의 선전 광고 이거 위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110조 1항에 따라서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에요. 근데 110조는요, 107조, 108조, 109조는 다 1항, 2항이 있는데 110조는 1항, 2항, 3항이 있어요. 이 3항이 뭐냐면 다른 거는 비진입 표시는 무효이다. 원칙은 유효고 예외 무효이다. 이 1항인데 2항은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08조도 마찬가지예요. 통정허위 표시 뭐예요? 무효이다.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1항이에요. 사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2항에서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10조는 왜 이렇게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냐면 요거는 상대방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얘기해요. 근데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얘기하는 거야. 즉 사기나 강박한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했을 땐 110조 1항이 적용되고 당사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쳤을 때에는 이땐 2항이 적용돼요. 그러면 여기서 107조나 108조, 109조에서 나온 것하고 약간 구조가 틀리죠. 그리고 110조 3항에서 전 1항, 2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냐면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와 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110조 2항에 보시면 자, 을이 갑의 A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얘는 채권자고 A는 채무자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을이 그냥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인 세워와라 그랬더니 A가 갑을 찾아가서 도끼 들고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나 보증 쓰지 않으면 너 재미없어. 그래서 갑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을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보증계약을 했는데 지금 사기는, 협박은 누가 한 거예요? 둘이 아닌 사람이 사기 강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기 강박 당했으면 보증인이 지금 당한 사람이니까 얘가 취소권자가 돼요. 피강박자가 되죠. 피강박자나 피기망자가 취소권자가 되고 이 사람이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채권자가 취소권자에 비해 상대방이죠?
보증계약의 당사자 중에 얘가 취소권자고 이자가 상대방이 되잖아. 이 상대방이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얘가 A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면, 그죠? 모르고 그리고 잘못이 없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자라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을 우린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제3자는 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A의 강박에 의해서,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럼 얘가 A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이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자가 다시 병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럼 얘도 제3자인 거예요. 다만 얘는 이 법률상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이고, 여기서 말했을 때의 이 제3자라는 사람은 당사자 아니면서 사기친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사기 강박한 놈.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제3자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얘도 제3자고 얘도 제3자 맞는데, 이 제3자는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당사자 아니면서 사기친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0조 1항이 되려면 얘가 얘한테 기망행위를 했거나 강박행위를 했으면 요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나 강박을 한 거잖아요. 이건 110조 1항이 되는 것이고. 이해된다고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하고 짠 놈이에요. 그놈인 거예요. 즉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인 거예요.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잖아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전부 귀속되니까 얘네들은 한 팀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근데 명목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액면가는.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다. 이때는 그러면 이 A라는 이 사람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을 제3자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쵸? 가물병이 고스톱을 쳐요. 예? 근데 얘하고 얘는 누구예요? 부부. 얘는 친구. 그럼 부부는 몸은 둘이죠. 그래서 자꾸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눈치가 빤하니까. 그 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이 연놈들. 라고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이 XX 연놈들 그러면 이 연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지금? 같은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얘는 1대 2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놈이 그놈일 때. 예? 그놈이 그놈일 때. 어떤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다면 요거는 한 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110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3자와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이때는 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110조 1항에 따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참고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요. 그래서 뭐 나와요? 오줌이 나와요. 오줌. 협박을 얼마나 했는지. 에? 오줌이 어떻게 나와요? 좌하향,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오줌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간 거잖아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바지 오줌을 이렇게 싸요. 그죠? 이런 건 무효다 그거예요. 강박 자체가 무효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형태의 강박. 그래서 절대적인 강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에 멈추지 않고. 근데 오줌이 우상향하는 과정으로 갔다. 우상향하는 오줌이에요. 이 오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오줌인 거예요. 하나의 강박이 있는데, 하나의 강박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가는 오줌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오줌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하나의 강박이 취소도 될 수 있고, 무효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취소의 이중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강박은 의사결정 능력이 와해된 상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형해화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태가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바뀐 거예요. 형태가 해골로 바뀌어버렸다. 그걸 뭐라 그래요? 형해화됐다.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박탈시킨 상태예요. 어떤 경우겠죠? 어떤 경우에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돼서 생각조차 못할 정도가 되나요? 어떤 경우? 네? 러시안 룰렛 들어보셨어요? 러시안 룰렛? 파련발총 이게 구멍 이렇게 뚫린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총알 하나만 탁 놓고 핑크로 돌린 다음에 착 하고 착착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거를 세상에 글쎄 경찰이라는 놈이 그걸 한 거예요. 술집에서. 조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다 이게 진짜 권총이다. 자꾸 조폭이 자꾸 뭐라 그래요? 사람 열받게 하잖아요. 에?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깐죽거리나? 예. 그 깐죽거리니까 술김에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권총을 들어가지고 총알 한 방울 넣고 확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진짜 죽였어요. 오래전 사건이에요. 오래전 사건. 공안시대 때 사건. 형법에서는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있어요. 교과서에. 하여튼 그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뭐예요?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다. 그러면 절대적인 강박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는 의사표시가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인데 사기와 법률행위, 불법행위 그러면 선택적 경합이야. 사기와 담보 책임도 사기와 착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첩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선택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뜻은 이해하겠는데 어떤 건 중첩이고 어떤 건 선택이냐? 다 선택이 다 선택. 다 선택인데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해제와 착오는 선택이 아니라 중첩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이후까지 얘기했잖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다시 해제된 법률행위, 해제로 소멸된 법률행위를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선택이다. 또 하나 사기와 서명에 착오가 있다. 기명날인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착오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럼 다 선택이다.
사기와 소명의 착오 그러면 이때는 뭐만? 착오만. 자, 문제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 그 제3자를 얘기해요? 아니죠. 그놈이 사기쳤다 그랬잖아요. 이건 110조 2항의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제3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3자가 사기쳤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사기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란 말이야. 선의 무과실이죠?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따라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뭘 맞아요? 틀렸잖아요. 있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래야죠. 없다.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제3자라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인데 얘는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3번. 제3자의 귀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서명의 착오 또는 기명 날인의 착오 또는 표시상의 착오. 포인트는 뭐냐면 기망행위로 이렇게 됐다. 기망행위라는 키워드 플러스 이걸로 들어가면 이게 이 얘기예요.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신원보증은 뭐예요? 신원보증. 그 신원을 보증해준다 그거예요. 예? 예. 신원을 보증해준다. 갑자기 저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오랜만에 동창이 온 거예요. 2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야, 여기 미추홀구 경찰서인데 좀 와줘. 왜? 나 신원보증 좀 해달래.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 맞는지 네가 좀 확인 좀 해주라. 그럼 가도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도 돼요. 뭘 안 가요? 가도 돼요.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맞느냐? 예컨대 제가 어떻게 잡혀갔어요. 노상방뇨하다가 술 먹고. 그럼 제가 연락할 데가 없어요. 아는 번호가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는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정백기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원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저 강근우 맞는지 확인 좀 해줘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 사람 강근우 맞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다. 그거 확인해 주는 게 신원보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연대보증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대신 갚으라는 거죠? 자기는 간단하게 신원보증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이었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몰라요. 그냥 109조고 착오는 109조고 사기는 110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니까 착오만 적용되고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엉터리지만. 그러면 3번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이거 묵시적인 기망에 해당해야 안 해요? 묵시적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사기쳤어요. 그럼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란 말이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한 팀이죠? 그놈이죠? 이때는 언제나 취소, 알 취소. 110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죠. 대리인이 사기치거나 본인이 사기치거나 그놈이 그놈이니까 상대방 병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이건 이제 대리에서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1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기 소유의 소지를 매도했다 그랬죠. 1번,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도 갑이 부주의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을을 기망했어요. 속였어요. 속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부주의로. 부주의로.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때 을을 기망했다면 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냐면 2단의 고의에 의해서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는데 이건 지금 부주의잖아요. 과실이라면 이때는 기망이 안 된다. 고의에 의해서만 사기나 강박이 적용되는 것이지 과실로 했을 때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기망이 있는데 왜요? 기망하면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망이나 강박은 2단의 고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주의라 그랬으니까 과실로 한 기망이란 말이에요. 과실 기망은 사기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2번,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면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괜찮아요. 까먹었어요. 몇 번이었죠? 2번.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을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면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봐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매도했어요, 병에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사기당한 걸 모르고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는 거죠? 매도했는데 기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을이 그걸 알지 못한 채 병에게 처분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병에게 넘어갔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 사기당하면 취소하는 건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느냐 그거예요. 얘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랬죠? 근데 법정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처분을 하면, 양도를 하면 그럼 법정 추인이 되죠? 근데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숨은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취소 원인이 종료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얘한테 팔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알지 못한 채 양도했다. 알지 못한 채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취소 원인 종료, 즉 사기당한 사실을 안 다음에 양도하면 그건 법정 추인이니까 취소권은 소멸해서 취소하지 못하는데 지금 알지 못한 채 양도했으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뭐. 근데 뜻은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매도했다면 그럼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그럼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취소 원인인데 취소 원인이 종료되려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다. 착오, 사기, 강박은 이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럼 어떤 경우냐? 사기 사실을 알았을 때. 착오 사실을 알았을 때. 협박당한 사실에서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 자기가 이행을 하든 이행에 청구를 하든 하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추인 안 된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로 인한 취소는 어떤 경합이다? 선택적 경합이라고 그랬죠. 선택적 경합이니까 굳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예요? 취소하지 않는 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갑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사기에 해당한다. 사기 요건으로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기치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자, 갑소유 토지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근데 이거를 얘한테 10억 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기망을 해서. 그러면 얘가 피기망자죠? 1억짜리를 지금 갑이 뻥튀기 사기쳐가지고 10억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3년 지나니까 여기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30억이 된 거예요.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사기에 해당해야 안 해요? 이거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고 있어요? 아, 지금 땡큐인데? 사기 당한 게 고마운 건데, 상황이? 그죠? 그럼 이때 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얼마예요? 1억짜리를 10억 원에 샀으니까 9억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데요? 얘한테 처음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지가 가지고 있었으면 지가 30억짜리가 되는 건데, 그죠? 그건 나중에 사정 변경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기망행위가 존재하면 얘한테 가해의 의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손해 주게 할 의사나 자기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 이거는 사기의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든 상관없어요. 기망행위 있고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게 사기인 거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4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의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5번. 만일 매매 목적물의 금이 있음에도 갑이 이를 속이고 매도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어떻게 경합한다? 어떻게 경합해요?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중첩이 아니라. 자, 다음 문제 또 보죠. 2번 문제 틀린 것 1번.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까 2단의 고의라 그랬죠. 기망행위가 있고 착오에 빠지고 의사표시라는 게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다 있어야 돼요. 2번 제3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이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착오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는 없어요. 사기를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 3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사기에 의해 법률행위 중요분의 착오가 생길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쵸? 사기나 착오는 선택적 경합이에요. 선택적 경합. 아무거나 주장해도 돼요. 디귿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묵시적 기망이라고 그러죠. 묵시적 기망 사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현행범 목격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거스름돈 사기. 거스름돈 사기. 예? 거스름돈 사기. 거스름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알면서 그냥 갔다. 예? 잘못 줬을 때. 그러면 그 사람 거스름돈 더 받은 사람은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은폐하고 그냥 가게 되면 이거는 묵시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신고하려다가 못했다니까. 눈앞에서 그거 봤어요. 와. 근데 남편이 여보 그러면 어떻게? 아줌마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전을 사는데 2만 원 내고 7천 원 돌려줘야 되는데 8천 원 준 거예요. 그 알바생이. 그럼 1,000원 더 받았잖아요. 전 눈앞에서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탁 봤더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때 남편이 1,000원 더 받았잖아. 그랬더니 빨리 가.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현행범, 공범. 저는 방조범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거스름돈 사기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지 설명 의무가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1,000원 더 받은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숨겼어요. 은폐시켰죠. 이걸 묵시적인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말로. 왜 그런 1,000원 가지고 목숨 걸고 그래. 그죠? 5번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했어요.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 선의무과실이죠. 제3자의 기망이죠.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의 사기를 과실 없이 상대방이 알 수 없었어요.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옳은 것 1번 표의자가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서의 착오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맞습니다. 2번 기망으로 인해 표의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경제적 불이익은 착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사기에서는 경제적 불이익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해 의사,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 또는 제3자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사기에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틀렸죠? 어디가? 함께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어떤 관계? 선택적 경합이잖아요. 선택적.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두 개 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봐봐요. 자, 갑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했어요. 그래서 얘한테 기망을 한 거야. 기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에 샀냐면 이게 1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에 사기를 쳐가지고 얘가 산 거예요. 10만 원 줬어요. 그럼 자전거 왔죠? 자전거 이제 을에게 온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전거는 다시 돌려주면 되고 10만 원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1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를 청구하면 돼요? 9만 원을 청구하면 되죠? 그러면 요걸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걸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10만 원 가져오죠. 취소해서. 자전거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해 9만 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니까 얘는 19만 원이 생기네요. 네? 사기 당해서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같이 함께 청구하니까 결론적으로 얘한테는 19만 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 당하면 땡큐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자, 4번.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죠? 어디가? 아니,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이지요. 사기에 따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1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않아 어차피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 허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효인데 굳이 그거를 취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사기에 있다고 해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그쵸. 당사자 간에 협력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면한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요?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를 묵비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2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도 이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무효이지요. 이런 걸 우리는 절대적인 강박이다 그러죠. 3번.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 본인과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즉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취소합니다. 5번.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수단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기억나시죠? 부정한 이익 들어가면 그냥 위법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30페이지 5번. 1번.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죠? 예.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인 유효 상태에 있잖아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거스름돈 사기처럼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침묵했다면 묵시적 기망이지만 고지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침묵하는 거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고지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그런 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기망행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고지 의무가 없는데.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경우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의 질서적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국제그룹 해체 사건. 키워드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 4번,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사기친 게 대리인이 사기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가 아니라 언제나 취소한다. 5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법하다. 그쵸? 자, 6번입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A의 기망행위로 그러니까 이건 110조 2항의 제3자입니다. A라는 사람. 그 기망행위를 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기망행위를 했고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실권 이전했다. 옳은 것.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틀렸죠? 네.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대요. 그럼 A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놈이 그놈 관계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갑은 언제나 취소해요? 아니면 알 취소해요? 언제나 취소. 그놈이 그놈이니까. 따라서 을이 선의무과실이라도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무슨 관계다? 아까 여기 봤잖아요. 선택적 경합관계예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3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해서 계약 체결 당시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죠. 하자담보 책임과 사기 강박은 무슨 경합관계? 선택적 경합. 그러니까 틀렸죠. 예. 어디 가요?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죠. 110조 3항에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개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